제가 아까 그 점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권이 어째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모두가 지적하는,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공교육의 개혁을 왜 추진하지 않았을까? 200년 전의 토크빌의 얘기는 사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국민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 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모두가 개인이 자신의 이해를 주체적으로 하고 그 개인들이 서로와 건강하게 연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이 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회가 되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데, 나쁜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태가 바로 왜 좋으냐면 국민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증진하고 함양하는 사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회가 독재 정부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와 민주가 자연스럽게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를 잘못 운영하면 그 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 자유를 위협하게 되는 과정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타나기 쉬운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향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어떤 내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그 당시에 관찰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 민주주의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국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런 내밀한 힘이 이런 경향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것을 오히려 더 방치하고 또는 더 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가 다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또는 다수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 국회 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은 다수가 스스로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깊이 인지하면 할수록 결과물로 가는 과정에서의 협의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오류에 빠지기 참 쉽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지만 그 오류에 빠지기 싫다는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소수들과의 논의와 협의와 이해를 매우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에다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까지 요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관찰을 200년 전에 토크빌이 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 플러스 그 법률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 바로 이게 우리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많은 규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죠. 국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본인들이 다수라는 것을 내세워서 정치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전체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쁘고 위험하다고 그는 믿었고, 이런 무제한적인 권력은 인간이나 그룹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크빌이 볼 때는 인간에게는 그런 권력을 분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장애물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막 태동하던 시기에 만들어지고 우려했던 것들이 21세기 국회에서 이것을 제가 읽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 상황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를 신기할 정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 국회에다가 대입한다면, 국회가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 품위 저하를 막는 단 한 가지 수단이다. 지난 며칠 동안 봤던 모습이 품위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절차는 강자와 약자,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서 장벽 역할을 하고, 이 장벽은 통치자의 발길을 늦추고 피치자에게 숨고를 여유를 준다. 법이 권력의 일종의 제동장치 노릇을 하듯이 절차는 권력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래서 절차는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고 신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절차가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본인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법을 만듦에 있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고작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을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대로 돼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의 궤적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증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구절이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서글픈 일입니다.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200년 전 쪽집게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권력자를 견제하는 궁극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권력자가 견제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명시적이고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라는 것이 국민을 권력자로부터,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궁극의 장치라고 200년 전 쪽집게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